오늘 낮 광주에 또다시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지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6년 전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의 시신을 광양시 한 야산에 묻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흘 전 광주에서 영아 시신요기가 적발된 데 이어 광주 전남에선 두 번째입니다. 영암의 한 조선업체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아버지도 2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걸로 알려져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통합해 이전하는 사업을 서둘러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전국에서 공항 건설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면 6개월 정도 남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광주에 또다시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지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집중호우가 당분간은 반복될 것이란 점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천장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빗물도 쏟아집니다. 양동이를 갖다 놓고 삽으로 열심히 퍼날라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광역시 오남동의 한 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갑자기 폭포수가 내려앉은 것처럼 천장이 찢어져 있었던 애들이 다행히 밥 먹고 치과를 간 사이여서救急车였어요. 사고 직전까지도 이곳에서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점심시간대 시간당 광주에만 51.7mm, 여수 거문도 50mm, 한평 42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광주시 월출동에선 낙뢰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26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광천동과 소촌동 등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광주 송정역 신축 주차타워에선 지난달 폭우 때에 이어 또다시 물이 새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였습니다. 천둥 번개와 강풍을 동반한 장대비로 나무 쓰러짐도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장마 기간 이런 집중호우가 반복될 것이란 점입니다. 특히 밤과 새벽 사이 점심시간대 등 취약시간대 집중되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층에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 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변동 가능성이 높아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6년 전 태어난 지 이틀 된 아기의 시신을 야산에 묻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시신을 찾는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해당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시의 한 야산. 삽과 호미를 든 경찰들이 산 곳곳을 뒤집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여성 A씨가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장소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A씨는 이틀 뒤 택시를 타고 친정집이 있는 광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 후 몇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돌봤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숨져 있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아이가 막 배가 고파 치고 내니까 우유를 먹이고 트름 한번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아이가 숨을 안 쉬고 있었다. 이게 추대 신고가 안 된 아이니까 그냥 산에다 묻어도 되겠다 싶어서 묻었다는 거예요. A씨의 범행은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초 A씨는 지자체와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결국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매장된 아이의 시신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7일까지 접수된 유령 영화 관련 수사 의뢰 건수는 광주 30건, 전남 31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영암의 한 조선업체에서 4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아버지도 2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걸로 알려져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11시 10분쯤 영암 대불산단의 한 조선 블록업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제하청업체 직원으로 블록에 부착된 230kg 무게의 철제 선반을 해체하다 2.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A씨는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안전모나 벨트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에게는 천청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20년 전 A씨의 아버지도 서울 관악구의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다 고층에서 추락해 숨졌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아버지와 형을 잃은 동생은 망연자실입니다. 울컥하죠. 지금 이제 그집 20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계가 되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업체 측이 A씨 명의로 회사 두 곳을 만들어 4대 보험을 체납하는 바람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날아오고 압류까지 당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A씨 명의로 하청업체를 세우고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가 쌓이자 폐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계와 사회단체는 20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산업안전과 노동 현실을 규탄했습니다. 안전보건 관련 법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고 2인 1조 작업하는 게 보통 한 사람만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좀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은 아직도 만연한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작업이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해체 관련 설명회를 열고 해체 일정과 공법, 안전관리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해체 작업은 인근 상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백일동부터 시작되며 2개 층에 대한 철거를 먼저 실시한 뒤 안전성이 확보되면 작업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개 층을 해체하는 데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전체 해체 공사는 오는 2025년 5월쯤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인구의 날을 맞아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고 광주 전남을 떠나는 인구도 지난해에만 8천여 명에 육박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의 인구는 143만 1천여 명, 전남은 185만 6천여 명입니다. 광주의 인구는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전남도 2004년 200만 명 선이 붕괴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사망 인구가 출생 인구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도 시작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2020년부터, 전남은 이보다 7년 앞선 2013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광양과 순천, 목포, 무안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됩니다. 고흥과 신안 두 곳은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이 높은 10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광주도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가 소멸 주의 지역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고령화가 꼽힙니다. 전남은 2014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광주는 202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순유출도 심각합니다. 학업이나 직장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광주는 지난해에만 7,600여 명, 전남은 3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청년 인구가 떠나면서 경제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적 역량이 취약해지니 기업도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지방의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인력이 몰리다 보니 수도권 면적은 11% 수준인데 인구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력마저 수도권에 집중된 이른바 1급 체제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 중 91곳은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체의 81%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청년 인구 유출, 지역 불균형, 겹겹이 쌓인 과제 속에 인구의 소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 6개월가량 남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전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낸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이 예산이 한정된 만큼 후발주자로 밀리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을 반년 내에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공항과 가덕도 공항 등이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먼저 착공한 공항에 예산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후발공항은 예산 지원도 후순위로 밀려 결국 사업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전 대상지 결정만 해도 앞으로 2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과잉 투자 문제 나와요. 그럼 그때 대상이 되는 게 어떤 공항이겠습니까? 후발공항이에요. 광주 군공항 이전은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달 안으로 시행령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치 희망서와 여론 수렴 절차 등을 거치면 최종 후보지 선정에는 약 2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유치를 바라는 지자체가 나올 수도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8월 중에 기초지자체에서도 아마 이렇게 유치 희망을 공식적으로 아마 발표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신공항 건설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직 이전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한 광주 군공항.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빠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예정됐던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은 호우경보와 그에 따른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이번 대면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부터 이어져 온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변곡점을 맞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소촌 농공단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의심 정황 발견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특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자체 감사에도 착수했다며 특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강기정 시장이 특혜 의혹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진실 규명을 위해 광주시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도시기획위원회 공개 조례안에 대해 광주시가 무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는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안 일부 개정안에 대해 광주시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맞서면서 광주도시의 중요 개발 계획의 공개를 무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무조건 공개는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도시계획위원들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타 지자체도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도군의 팀장급 공무원이 지역 상품권을 위조해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진도경찰서는 진도군청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사무실 복사기로 진도아리랑 상품권을 복사해 주민에게 불법 유통하고 이를 건네받은 주민이 마트에서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진도군은 해당 팀장을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도심 피서지 광주 시민의 숲내 물놀이장이 오는 22일 개장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북구 오룡동 광주 시민의 숲내 물놀이장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놀이장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13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